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입니다. 오늘은 지수 법칙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새로운 중단원, 새로운 소단원이에요. 여러분 교과서 28쪽을 함께 준비하고 노트와 연필 준비해서 선생님과 같이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익숙하지요? 여러분 저작권 관련해서 꼭 주의해 주시고 공부에만 사용해야지 그 외의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26쪽에 나와 있는 복습하기 부분을 통해서 우리 1학년 때 배우고 왔어야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거듭제곱이라는 내용을 배웠어요. 거듭제곱은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었죠. 같은 수가 여러 번 곱해져 있을 때 또는 소인수분해 된 꼴을 나타낼 때 필요했습니다. 자, 1번과 같이 3이 4번 곱해져 있을 때 거듭제곱으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먼저 3이 곱해져 있으니까 3으로 쓰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 다음에 3이 4번 곱해져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오른쪽 위에 조그마한 숫자로 써주었습니다. 자, 각각 부분을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해 볼까요? 여기 3이라고 하는 곱해지는 숫자를 밑이라고 했습니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밑이라고 했었죠? 베이스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했다는 거 기억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지수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몇 번 곱해지는지를 알려주는 숫자였죠. 지수는 영어로 인덱스라고 하기도 하고 파워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복습이 되었으니까 2번 문제도 풀어볼까요? 2번 문제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2가 3번 곱해진 2의 세제곱 곱하기 5가 2번 곱해진 5의 제곱 이렇게 표현된다. 여기서 주의해 줄 사항, 여기 수끼리의 곱셈에서는 생략하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이 곱셈 기호예요. 문자를 곱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었지만 수끼리의 곱셈에서는 생략할 수 없죠. 반대로 말하면 수끼리의 곱셈에서는 곱셈 기호를 쓰지만 문자끼리의 곱셈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나타내기로 했었던 것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학교 1학년 내용 복습 잘했습니다. 오늘 공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교과서 DVD에 나와 있는 영상을 선생님이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의 교과서 27쪽에 나와 있는 우주선의 여정이라고 하는 만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보고요. 이 우주선의 여정이 과연 지수 법칙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선의 여정. 명왕성을 향해 우주선이 출발하였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군. 벌써 보일 리가 없잖아. 언제 도착할까요? 지구에서 명왕성까지의 비행 정보를 알아볼까? 계기판을 봐.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 보자.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지수 법칙을 이해하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의 원리를 이해하여 그 계산을 해보자. 그리고 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계획을 세워보자. 네, 영상을 잘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본 내용 명왕석까지의 여행이 수학과는 어떤 관련이 있었나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바로 이렇게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어떤 수를 표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저 거듭적으로 표현된 수를 우리 대충 한번 써볼까요? 6 곱하기 10의 9제곱 킬로미터라는 것을 표현했어요. 그러면 10의 9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0 동그라미를 써서 나타내보면 6 000 킬로미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걸 끊어서 읽어보면요. 만 억이니까 60억 킬로미터를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숫자를 나타낼 때 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런 표현 대신에 이 10의 거듭제곱이라는 부분을 지수를 이용해서 나타냄으로써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것이냐면 60억 킬로미터는 어디까지의 거리겠어요? 명왕성까지의 거리일 것이다를 알 수 있어요.
사실 명왕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중학교 2학년 과학에서 행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배우게 될 텐데 명왕성은 궤도가 원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변동이 심한데요. 여기에서 사용한 60억 킬로미터라는 거리는 대략적인 평균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루에 12 곱하기 10의 5제곱 킬로미터씩 비행한다고 했는데 이건 감이 오나요? 10의 5제곱이라고 하면 얼마지요? 10만 킬로미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2 곱하기 10만이니까 얼마다? 120만 킬로미터다. 120만 킬로미터를 하루에 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이렇게 적어볼까요? 24시간 동안에 120만 킬로미터를 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속력을 또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24 곱하기 5는 120이죠. 오, 좋아. 그러면 5만 킬로미터를 1시간에 가는구나. 허, 너무 빠르다. 우리 자동차 속력에 비하면 몇백 배는 되는 것 같은데. 그지요? 우리 보통의 자동차가 세종시 내에서 50km, 시간당 50km의 속력으로 달려야 되는 제한이 있으니까. 그러면 5만 킬로미터, 시간당 5만 킬로미터라고 하면 몇 배일까요? 1000배의 속력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 내 자동차의 1000배의 속력으로 달려가는 우주선을 상상했어요. 그럼 이건 어느 정도의 현실적일까요?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우주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알게 될 텐데 굉장히 빠른 현재의 우주선들도 사실 명왕성까지 가려면 수년의 시간이 걸리죠. 그것도 조건이 아주 좋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 시대를 열려면 더 빨라져야 될 텐데 그러려면 여러분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 중에서도 이 지수와 밑을 이용한 계산 그리고 오늘 배울 지수 법칙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중요하겠구나를 알 수 있네요. 자,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처음으로 배울 내용은 바로 곱의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기 위해서 교과서 28쪽을 함께 펴고 선생님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위에 있는 탐구하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거듭제곱들을 곱한다는 게 익숙하기는 한데 같은 밑을 가지는 거듭제곱 곱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활동 1번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을 어떤 걸로 생각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2를 몇 번 곱한 것인지 구하여 보자라고 했어요. 아하, 이제 포인트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듭제곱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의 제곱은 뭐였죠? 2를 2번 곱했다는 뜻이었어요.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것을 전부 다 곱하게 된다면 답은 뭐겠어요? 2를 5번 곱한 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못하냈네요. 2를 5번 곱했다라고 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2의 5제곱이라고 적으면 될 거예요. 따라서 활동 2번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을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은 2의 5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새로운 걸 배우지 않아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맞지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게 될 곱에 대한 지수 법칙입니다. 하단을 보면요. 탐구하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을 이렇게 펼쳐서 다시 계산해주니까 2의 5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체크할 내용은 지수와 밑에 대한 내용,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빼먹지 말도록 합시다. 자, 일반적으로 2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분 A와 같은 문자를 사용했을 때도 거듭제곱 그리고 지수와 밑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었죠? 이제 2라는 것은 좀 잊어버리고 A라는 일반적인 문자를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A의 제곱도 A 곱하기 A, A의 세제곱도 A 곱하기 A 곱하기 A. 그래서 결론적으로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은 A의 5제곱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A라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지수에 주목해보면 어떤가요? 제곱 곱하기 세제곱은 5제곱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로 2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지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우리 알 수 있어요. 2번 곱한다, 3번 곱한다를 함께 곱하면 5번 곱한다.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곱에 대한 지수 법칙은 두 지수를 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거듭제곱으로 나타낸 수의 곱셈에서는 자연수 지수에 대하여, 이 말을 들으니까 나중에 자연수가 아닌 것도 나오겠죠? 일단은 자연수 지수에 대하여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같은 밑일 때, 같은 밑이라는 걸 강조해서 써볼게요. 다른 밑일 때는 이 법칙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같은 밑일 때 어떻게 한다? 지수의 덧셈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다시 한번 같은 밑일 때만 할 수 있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있는데 이걸 다른 걸로 고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일 때는 2의 다섯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정확히 구분합시다. 교과서 29쪽에 나와 있는 함께 해보기 1번 여러분 눈으로 보고 생각해 볼까요? 3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같은 위치네요. 그래서 거듭제곱을 2번, 4번 결국 2번과 4번을 한꺼번에 했으니 몇 번? 6번이 되겠네요. 밑에 있는 2번도 확인해 볼까요? a 곱하기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6제곱 간단하다. 앞에서부터 2개씩 처리하자. a를 1번 곱한 것과 3번 곱한 거 그리고 6번 곱한 거 결국 4번 곱한 것과 6번 곱한 거 합치면 몇 번이다? 10번 곱한 것이 되겠다. 이제 3번 문제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강조했죠? 지수 법칙은 같은 밑끼리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3번에서는 밑이 2가지가 있네요. 같은 밑인 것을 묶어보니까 A끼리 묶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끼리 묶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A끼리만 처리해 주시기 바랄게요. 왜냐하면 A와 B 서로 다른 밑에 대해서는 우리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나중에 다른 상황이 만나기 전에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A끼리 모으고요. B끼리 모았어요. 모아두니까 처리가 가능하네요. A의 제곱 곱하기 A의 4제곱 그러면 2 더하기 4는 6이 돼야 되겠고요. 3 더하기 5는 8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 볼 점 뭘까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곱셈 기호를 유지해 줬어요. 그런데 곱셈 기호를 유지하지 않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문제를 풀어볼 때 말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답을 쓸 때는 곱셈 기호를 생략해 줍니다. 그럼 곱셈 기호를 생략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라고 했었죠? 바로 곱셈 기호는 문자끼리와 숫자와 문자일 때 이렇게 생략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문자와 문자일 때 또는 문자와 숫자일 때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숫자끼리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숫자끼리 생략해버리면 2 곱하기 3을 2, 3이라고 쓰면 매우 곤란하겠죠? 안 됩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에게 1분의 시간 드려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선생님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눈에 스캔해 보면서 3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3의 1 더하기 3 곱하기 3의 4제곱. 선생님은 한 단계 하려고 이렇게 풀었는데 여러분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겠죠. 3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그래서 3의 4 더하기 4니까 3의 8제곱이 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답을 표시해 주고요.
여러분의 경우에는 이렇게도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3에 1 더하기 3 더하기 4. 이것조차 안 쓰고 풀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마음속에서 한 번에 같은 밑을 가지는 수들의 지수를 더해줘도 되겠죠. 다음 2번이에요. 이 경우에는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a의 제곱, a의 5제곱, a 그 자체를 더했다고 하면 지수를 이렇게 더해줄 수 있으니까 답은 a의 8제곱이 되겠어요. 다음 2와 5가 섞여 있어요. 같은 밑끼리만 처리해 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차근차근 써볼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자, 이렇게 앞으로 당겨올 때 무슨 법칙? 바로 곱셈의 교환 법칙. 되겠죠? 그 다음에 5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앞에 두 개만 처리할 건데 이럴 때 뭐? 곱셈의 결합 법칙. 그렇지. 2의 세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5의 지수를 더한다는 뜻으로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그 다음은 2의 7제곱 곱하기 5의 5제곱.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 4번도 이제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죠? 바로 무슨 법칙? 교환 법칙.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바로 해버릴까요? 5제곱 더하기 곱하기 y의 세제곱 더하기 제곱. 자, 정리하면 x의 7제곱이고 y의 5제곱인데 이 사이를 생략해 준 거죠. 그래서 조금 모아서 써준다면 x 곱하기 x 7제곱 y 5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써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내용은 여러분에게 전혀 어렵지는 않을 수 있지만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잊지 말기로 해요. 알았죠? 이번에는 곱의 지수 법칙에 대한 약간의 응용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a의 m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수로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져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괄호를 이용해서 괄호 안에다가 a m제곱을 넣고 그 전체를 n제곱 해줬어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예를 들어 본 게 2의 5제곱 그 전체의 세제곱이었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이 가끔 헷갈리는데 일단 뜻에 따라서 천천히 풀어서 써보면요. 2의 5제곱을 3번 곱해라 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2의 5제곱 곱하기 2의 5제곱 곱하기 2의 5제곱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여기에 세제곱이라고 하면 그걸 통째로 꺼내서 익숙하지 않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3번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곱할 수 있는 대상일 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모든 것이 명확해져요. 왜 그렇죠? 이렇게 고쳐놓고 나니까 무엇을 사용할 수 있다? 곱에 대한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사실 그 근원이 뭐다? 지수에 대한, 거듭제곱에 대한 뜻과 방금 배운 곱의 지수 법칙을 합한 것에 불과해요. 물론 곱의 지수 법칙도 거듭제곱의 뜻으로부터 바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또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으로부터 바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2의 5제곱을 3번 곱한 것은 2의 15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눈치가 채질 거예요. 바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하, 5와 3을 어떻게 했다? 곱했다. 아까는 뭐였지? 덧셈. 이번엔 뭐죠? 곱셈. 자, 문자를 사용해서 정리해보면요. a의 5제곱을 전체 세제곱 해줬을 때 이런 계산이 나왔으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괄호 안에 다른 거듭제곱이 곱해져 있고 괄호 밖에도 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지수와 바깥에 있는 지수를 곱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수를 지금 더하는 경우와 곱하는 경우를 연달아 보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헷갈리지 않고 잘 쓸 수 있겠죠? 바로 연습해 볼게요. 지수 법칙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a의 m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괄호 열고 n제곱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건 잘 읽어줘야겠죠? a의 m제곱의 n제곱 이렇게 말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a의 m 곱하기 n 제곱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수 법칙 2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연스러운 법칙이죠.
한쪽을 넘겨서 교과서 30쪽을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여러분께 2분의 시간을 드려볼 텐데요. 방금 배웠던 두 가지 지수 법칙을 함께 사용해서 문제 풀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습하는 첫 번째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 방금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걸 거예요. 이렇게 3의 제곱에 4제곱이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자고 했다? 덧셈 절대 안 돼요. 2 곱하기 4와 같이 지수 법칙 2번을 적용해서 3의 8제곱이라고 하자. 다시 한번 혹시나 불확실한 사람을 위해서 이건 어떤 상황이죠? 3의 제곱을 4번 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의 제곱의 지수인 2를 몇 번 더한 거예요? 4번 더한 거예요. 근데 4번 더한다를 곱하기 4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2번 문제에서도 달라질 건 없죠? x의 3 곱하기 4제곱이니까 답은 뭐다? x의 12제곱이다. 3번.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드디어 지수법칙 2번과 1번을 순차적으로 사용해 볼 거예요.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면 a의 몇 제곱이 된다? 이제 줄여 쓸 수 있죠? a 6제곱 곱하기 a의 4제곱. 여러분 이렇게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므로 그런데 선생님이 만약에 지수법칙을 쓰는 단계를 밝혀달라고 하면 이렇게 뭐 쓰지 않고 써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a의 10제곱 이렇게 적용해 주면 되겠죠.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보니까 x의 5제곱 곱하기 2 곱하기 x의 세제곱의 세제곱. 선생님 말 잘못했어요. x의 5제곱의 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의 세제곱 이런 말이죠.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x의 10제곱 곱하기 x의 9제곱, x의 19제곱. 이렇게 익숙해지고 나면 조금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이번에는 나눗셈의 지수 법칙에 대해 배울 텐데요. 직전에 배웠던 게 뭐였다? 곱의 지수 법칙이었다. 그래서 나눗셈이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수들, 문자들을 나누어 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죠. 자, 30쪽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역시나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볼까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형태를 목표로 하고요. 지금은 a라고 하는 밑과 지수를 각각 구체적인 수인 2와 5, 2 이런 것들을 사용했어요. 그럼 나눗셈은 그 뜻에 의해서 뭘로 바꿀 수 있다? 분수로 바꿀 수 있다. 분수로 바꾸면 뭐가 된다? 약분이 된다. 구체적으로 나누는 방법에는 우리 지금까지 3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정수의 나눗셈 나머지를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소수로 몫을 만드는 나눗셈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할 것은 분수 유리수꼴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할 방법을 맥락에 맞게 잘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니까 그냥 분수로 표현하면 되겠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분수로 표현된 상태에서 거듭제곱의 뜻을 이용해서 펼쳐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2 곱하기 2분의 2의 5번 곱한 수. 자,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표시된 대로 2번 약분하고 나니까 분모는 1이 되어서 분모 생략할 거죠. 분자에는 2가 3번 곱해져 있어요. 3개. 그러니까 정리하면 2의 세제곱. 자, 그러면 시키는 대로 정신없이 했는데 이걸 약간 반성해보면 2가 5번 곱해진 거에서 2가 2번 곱해진 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를 한번 캡슐에 짜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5개 중에서 2개를 뺀 거나 마찬가지다. 약분할 때처럼 말이죠. 여러분 약분할 때도 이런 식으로 적용해주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수의 나눗셈, 거듭제곱의 나눗셈은 뺄셈과 관련이 있구나를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문자 A를 사용해서 나타내더라도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가지 경우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경우, 아까 살펴봤던 경우예요. 이 경우는 간단해요. 지수의 차이를 계산해주면 돼요. 여러분이 차이를 계산하실 때 지수가 양수가 나오는 경우일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뺄셈을 하다 보면 뺄셈한 결과인 차는 0일 수도 있고요.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차를 그냥 그대로 쓰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뜻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미 익숙한 표현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 지수 법칙을 배울 때 약간 난감한 점인데요. 여러분을 조금 괴롭게 하기는 하지만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수를 음수로 쓰거나 0으로 쓰거나 하는 방법은 고등학교에서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교과서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를 보니까 아주 중요. a제곱 나누기 a제곱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같은 것을 자기 자신으로 나눌 거예요. 당연히 결과는 뭐예요? 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으로 이렇게 거듭제곱을 펼쳐서 계산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결과죠. 너무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이건 언제만 안 되는 거예요? 0으로 나누는 때를 제외하고 다 되는 거예요. 0 나누기 0 이런 것만 제외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에요. 선생님, 거듭제곱이 더 많이 돼 있는 수를 어떻게 나눕니까? 나눌 수 있죠?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구체적인 수였으면 여러분 당연히 나눌 수 있었을 거예요. 이때 포인트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거듭제곱에 대해서 다루면서 나눗셈을 무조건 뭘로 고치고 있어요? 분수로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제곱에 대한 지수 법칙을 법칙으로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법칙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건 정리를 한 것이고요. 깔끔하게 갈무리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근데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분수로 간다는 이 사고 과정이 있어야 돼요. 분수로 가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이렇게 변환이 되고 거기서 펼쳐주고 약분해주면 밑에는 a의 세제곱이 남아요. 그래서 a의 세제곱분의 1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뭔가 뺄셈을 하기는 했어요. 이걸 말로 설명하자면 길어져요. 말로 설명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3이라는 수는 어떻게 나왔어요? 나누어지는 수보다 나누는 수의 문자지만 나누는 식이라고 할까요? 나누어지는 식보다 나누는 식의 지수가 더 클 때 더 큰 지수에서 더 작은 지수를 빼고 분모에다가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겠죠. 근데 말로 하면 그런데 여러분 분수로 고치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분수로 고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분수로 고치자. 일단 나눗셈이 있으면 분수로 고쳐놓고 생각하자. 이게 우리의 포인트예요. 지수 법칙을 법칙으로 접근하기보다 항상 이렇게 분수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로 두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좋죠? 자, a 세제곱의 지수 3은 a의 5제곱과 a의 제곱의 두 지수 5와 2의 차와 같고 지수와 같은 거듭제곱의 나눗셈은 1이 된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좀 길어요. a의 세제곱분의 1의 분수 a 세제곱의 지수 3은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의 두 지수 2와 5의 차와 같다.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차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한자로 쓰면 이런데요. 차라고 하는 말, 곱이라고 하는 말 얘네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미안해요. 차의 반대는 곱이 아니라 합이네요.
죄송해요. 차라고 하는 말 그리고 합이라고 하는 말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차는 뭐 할 때? 뺄셈 할 때요. 그리고 합은 뭐예요? 덧셈 할 때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부분 연산에 대해서 유리수의 계산에 대해서 유리수의 사칙 계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법칙들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법칙들이 생각나시나요? 결합법칙, 분배법칙, 교환법칙 생각나죠? 그 중에 차와 합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아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름 아닌 교환법칙의 유무예요. 차는요, A 빼기 B하고 B 빼기 A하고 같지 않아요. 우연히 같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같다고 할 수 없어요. 합은요, A 더하기 B하고 B 더하기 A가 우리가 의미하는 합이라면 무조건 같아요. 다른 이상한 합을 정의하기 전에는 무조건 같은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차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A 빼기 B하고 B 빼기 A라고 정의했을 때 다른 건데 뭐 하면 같을까요? 바로 절대값이 오면 같아져요. A 빼기 B의 절대값이나 B 빼기 A의 절대값이나 양수, 음수 빼고 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뺄셈의 절대값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음수는 넣을 수 없어요. 0 또는 양수예요. 그래서 차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자꾸 차라고 하는데 차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때는 5 빼기 2고 2와 5라고 하니까 2 빼기 5여서 이때는 마이너스 3일 것 같잖아요. 이때는 3일 것 같잖아요. 근데 교과서에서 차라는 말을 쓸 때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절대값으로 쓰고자 하는 의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두 번째로 아주 강조합니다. 먼저 강조했던 건 뭐였죠? 같은 밑끼리만 처리해주자. 거기에서 곁다리로 문자끼리만 생략해주자 곱셈을. 근데 여기에서 차라고 하는 의미를 잘 받아들여주자. 여기까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쪽을 펴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주의사항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입장이죠. 처음 배울 때는 나눗셈을 분수로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a의 m제곱 나누기 an 다음에 세 가지로 펼쳐지는 이런 시나리오를 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써놓으시면 만사 해결이에요. 이게 처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저때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 있는데 그냥 분수로 써놓는 건 무책임하니까 저걸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정리할 때는 어떤 걸 고려해야 되죠? 아까 보셨지만 어느 쪽의 지수가 더 큰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수가 더 큰 수를 나누는 건지 아니면 지수가 더 큰 수로 나누는 건지 그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m과 n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m과 n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m과 n을 교과서에서 어떤 식으로 나누도록 표현해주고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m이 n보다 클 때, m은 n과 같을 때, m이 n보다 작을 때예요. 여러분, 대소관계는 지금까지 판단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m과 n의 대소관계를 몇 가지로 나눴어요?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이 대소관계는 우리가 배울 수의 범위에서는 무조건 셋 중에 하나예요. 맞죠? 뭐예요? 크다, 같다, 작다예요. 셋 중에 무조건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말하면 같지도 않고 크지도 않으면 작은 거고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면 같은 거예요. 같지 않으면 크거나 작은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하는 이 방법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문제풀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렇게 한 것은 이걸 여러분이 분수로 바꿔서 충분히 풀 수 있는 걸 복잡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에 그냥 대상으로만 바라봤던 대소관계를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A는 0이 아니고 중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까지 지수법칙 1, 2번에서 A는 0이 아니란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확신이 안 되시나요? 정답은 없었습니다요. 그럼 왜 갑자기 지금 A는 0이 아니다가 생겼을까요? 요걸 잘 알아야 돼요. A는 0이 아닌 이유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해봤나요? 바로 요거예요.
나누는 수의 지수가 나누어지는 수의 지수가 나누는 수의 지수보다 작을 때 뒤집어지죠. 분수가 돼요. 그러니까 약분한 결과가 분모에 뭔가가 남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도요, 여러분.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나눗셈 자체의 조건이에요. 나눗셈의 조건 뭐였습니까? 나눗셈은 이거 하나만은 까탈스러웠어요. 뭔가 아무거나 해도 돼요. 나누기 뭘로만 나눌 수 있어요? 0이 아닌 수로만 나눌 수 있어요. 분수든 소수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근데 0은 안 돼요. 0으로 나눌 수 없었어요. 이야기는 1학년 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0으로 나눠서는 안 되는 이유. 그래서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여기다 써줬는데 일단 여러분 교과서니까 꼼꼼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A는 0이 아니다라고 하는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0이 아닌 수에 대해서만 나눗셈을 생각할 것이다. 나눗셈 기호를 보는 순간 뭐를 생각한다? 0이 아니다를 생각한다. 나눗셈 기호만 아니라도 분수꼴을 생각할 때는 무조건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여기서는 분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얘는 0이면 안 된다. 요거에 대한 얘기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수법칙 3번은 적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리하는 의미가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정리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밑이 0이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밑이 0이면 나눗셈이 안 됩니다. 밑이 0인 수나 문자는 나눗셈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함께 해보기 4번. 눈으로 볼까요? 지수법칙을 이용해보세요. 여기에서는 뺄셈을 바로 시켰는데 그랬더니 2의 제곱이다. 여러분 확신이 안 드는 사람 분수로 고치라 했죠? 2의 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하면 만사형통이에요. 그래서 2의 제곱만 남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3의 5제곱분의 3의 제곱이라고 써요. 3이 2번 곱해진 거 나누기 3이 5번 곱해진 거. 그러면 밑에 몇 번 남을 거예요? 3이 3번 곱해진 거. 그죠? 그 다음에 A의 7제곱 나누기 A의 3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라 되어 있어요. 자, 요건 조금 주의해 볼 만한 문제예요. 별표. 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요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의 순서거든요. 나눗셈을 괄호를 쓰지 않고 줄줄이 썼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나눗셈을 줄줄이 썼다는 건 뭐부터 계산한다? 무조건 앞부터 계산한다. 요겁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A의 7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은 이제 알죠? A의 7 빼기 3제곱이에요. 그래서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그러고 나면 계산이 가능해요. A의 4제곱 빼기 A의 4 빼기 2 제곱 A의 제곱이다. 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A의 7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근데 뒤에 괄호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괄호 안부터 계산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 뭐예요? A. 결론적으로 A는 6제곱이 되는 거예요. 두 경우 다르죠. 그래서 아까 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곱과 목, 그러니까 나눗셈도 달라요. 곱하는 것과 나눗셈 하는 것도 서로 달라요. 결정적인 차이는 뭐다? 교환법칙이 되냐 안 되냐예요. 나눗셈 교환법칙이 안 돼요. 결합법칙에 민감해요. 곱셈의 결합법칙은 얘를 결합해도 쟤를 결합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눗셈의 결합은 얘를 결합하고 쟤를 결합하고 하는 게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눗셈의 결론적으로 결합법칙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나눗셈을 역수로 표현해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아무런 헷갈림이 없거든요. 나눗셈이 있으면 나눗셈 뒤에 있는 건 그냥 역수인 거예요. 근데 나눗셈 직후에 있는 게 역수고요. 직후에 괄호로 묶여 있는 것까지 역수예요. 아무튼 그런 얘기는 여러분 스스로 나중에 생각해보고.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섞어서 계산하는 건데 그거 자체는 어려울 거 없죠? A 6제곱과 A 8제곱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X의 8제곱분의 X의 6제곱 약분해주니까 1만 남고 X의 제곱이 남는다. X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수법칙이라는 것은 간단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 현상을 관찰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여러분이 2분 동안 풀어보겠습니다.
잘 풀어보았습니까? 함께 해보기에서, 함께 하기에서 1번 문제와 같은 경우 잘 다뤘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앞에서부터 계산한다. A의 5제곱 나누기 A이다. 따라서 A의 4제곱이다. 이렇게 쓰셔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요. 지수법칙을 밝혀서 써달라고 한다면 조금 더 자세히 쓰셔도 되겠죠? 자, 얘는 우리 계산의 순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괄호가 가장 우선이죠? 그 다음에 지수가 있었어요. 곱하기와 나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와 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나누기와 빼기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유리수의 계산에 대해서 배울 때 정리했던 내용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은 뭐부터 해야 돼요?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해주면 A의 12제곱 나누기 A의 3 곱하기 4, 12제곱이 된다. 3 곱하기 4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여기도 표현해 준다면 다시 저기서도 표현을 해준다면 아까 이렇게 갈 때 8 빼기 3은 5 이런 식으로 갔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A의 12제곱 나누기 A의 12제곱 이때는 다른 생각보다 같은 애끼리 나눈다라고 하는 요걸 깨달으셔야 돼요. 같은 수를 한 수를 다른 수로 나눈다고 하면 이때는 당연히 1이 나와야 돼요. 단 여기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A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원래는 붙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그냥 맥락상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뭐다? X의 6제곱이다. 가끔 이걸 X의 5제곱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뜻을 생각하면서 가겠습니다. 나누기 X의 6제곱이다. 당연히 뭐겠습니까? 1이겠습니다. 자, X의 몇 제곱 바로 할 수 있죠? 8제곱 나누기 X의 10제곱. 고민하지 마세요. X의 10제곱 분의 X의 8제곱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약분해주니까 밑에는 2개의 곱해진 X가 남는다. 끝! 그래서 지금 상황을 여러분이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여기서 왜 이렇게 써는 질문의 대상이 아니죠. 여기서 왜 이렇게 써도 질문의 대상이 아니죠. 근데 얘를 여기로 바로 가주면 이건 질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리한 방법은 분수를 일단 고치세요. 그러면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나눗셈을 분수로 고치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지수법칙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분수를 이용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AB의 n제곱, B분의 A의 n제곱.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문자의 곱일 때를 얘기하거나 수끼리 서로 정리하기 힘든 수끼리 곱해져 있거나 이런 것들을 상황을 생각하는 걸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수로 예를 들지 않고 문자로 바로 예를 들어 시작해 볼게요. 왜냐하면 수끼리는 사실은 정리할 수 있으니까 보통. 자, 그래서 AB의 세제곱, 그 다음에 B분의 A의 세제곱을 거듭제곱에서 뜻에 따라서 써보면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그 다음에 무슨 법칙을 사용해요? 결합법칙을 사용해서. 무엇의 결합법칙? 곱의 결합법칙을 사용해서. 곱셈의 결합법칙으로 A끼리 묶어보고 B끼리 묶어보고 물론 교환법칙도 사용했어요. 교환 및 결합법칙을 사용했습니다. A가 3개, B가 3개. 그러면 그 과정을 설명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예요. 그러니까 곱한다는 거야. 얘는 1이에요, 지수가. 원래는. 그러니까 3을 곱해준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만 곱한 게 아니라 둘 다예요. 둘 다. 그래서 뭐는 안 된다? AB의 전체 세제곱을 해줬을 때 요거를 AB 세제곱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요. 이건 A는 1개, B는 3개라는 뜻이에요. 그죠? 얘는 A도 세제곱, B도 세제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규칙을 외워서 하려면 절대로 기억 못해요. 규칙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A, B를 3번 곱한 것이다. 무조건 의미를 생각하세요. A, B를 3번 곱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A도 3번, B도 3번 곱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있어도 분수가 있어도 똑같겠죠? B분의 A를 세제곱한 것이다. 그러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한다. A의 세제곱 나누기 B의 세제곱이다. B의 세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다. 되시겠죠? 한쪽을 넘겨서 32쪽을 보니까 함께 보기 5번에서 나온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지수가 같도록 풀어헤쳐 주세요. 근데 이거는 문자가
애초에 안쪽에 문자가 일사식일 때 얘기이기 때문에 같다는 거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A하고 B가 서로 다른 지수여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간다는 경우를 예로 든 겁니다. 조금 더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미치 곱으로 이루어진 수의 거듭제곱 또는 미치 분수인 수의 거듭제곱에서의 법칙. 이렇게 하나하나 지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하나하나 지수를 곱해준다. 주의해 볼 점 뭐죠? 분모는 0이 아니다. 여기에만 적용되죠. 그래서 여기다 쓰지 않고 여기에다가 적었어요. b가 나오는 것은 여기뿐이니까. 그래서 b가 0이 아니란 말 여기서는 할 필요 없죠. 이때는 b가 0이어도 돼요. 이때는 b가 0이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밑에 그 분모가 되었을 때 b0 괜찮음. 그런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만 적어줬어요. 이런 것들도 엄밀하게 쓰는 방법으로서 알아둡시다. 어쨌거나 정리가 됐습니다. 자, 2번 소단원의 최종 보스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대부분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2분 내 시간 동안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십시오. 자, 뜻에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성 있게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자, 얼마가 됩니까? A에 A끼리 뭐예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 A의 5제곱 B의 5제곱 되겠죠? 2번 달라졌어요. 뭐가? A의 제곱이 나왔어요. 달라질 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뭐냐면 분모끼리 분자끼리 몇 번씩? 3번씩 곱한다예요. A 제곱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A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B의 세제곱분의 A의 6제곱이에요. 다른 길도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B의 세제곱과 A 제곱의 세제곱으로 바뀌어요. B의 세제곱분의 A 6제곱이에요. 여러분 익숙해지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3번 X의 세제곱 Y의 제곱의 4제곱.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X 세제곱을 4번 곱할 거죠. Y의 제곱도 4번 곱할 거죠. 권장. 그래서 X에 7이라고 하는 사람 없죠? 12제곱. Y에 6이라고 하는 사람 없죠? 8제곱. 지수의 곱셈이다. 왜 곱셈이냐 물으신다면 거듭제곱의 뜻에 따라서 X의 세제곱을 4번 곱하시오.
곱셈 기호 생략. x에 12, y에 8. 제곱. 4번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믿어도 되나요? x의 4제곱을 그래도 못 믿어. 2에 2 곱하기 y의 제곱. 이중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분모부터 잘 보면 2의 세제곱, y의 6제곱, 분자 x의 12제곱. 2의 세제곱을 y 6제곱 곱해놓는 거 약간 어색해.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8y의 6제곱 분의 x의 12제곱. 이걸 안 했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의 관습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생각보다 수업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정리를 하고 싶지만 정리는 다음 차시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지수법칙들을 그림으로 정리한 내용만 띄워놓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